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사무관리 담당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3차 시수업으로 스타일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알아봅시다. 한글 기능 중 스타일을 사용하여 문단을 편집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즉 오늘 수업은 한글 기능 중 스타일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실습을 통해서 스타일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번 시간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복사할 경우에 사용하는 단축키는 어떠한 단축키가 있었나요? 그렇죠. 정답은 3번 컨트롤 플러스 C키였습니다. 문서를 복사할 경우에 사용하는 키인 컨트롤 C키 말고도 하나 더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어떤 키였죠? 컨트롤 V 꼭 기억해 주세요. 컨트롤 C만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문서가 복사 및 붙여넣기가 되진 않는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별 문자를 문서에 기록할 경우에 실제로 사용하는 기능은 어떤 것인가? 정답은 1번 문자표였습니다. 실제로 원문자나 네모 문자를 만들 경우에는 문자 겹치기를 쓰지만 순수 별 문양을 그릴 경우에는 문자표를 써야 된다는 점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저번 수업의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 이번 시간 수업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스타일이란 자주 사용하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미리 정하는 기능을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의 경우 단축키 F6키를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에 스타일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장평 및 자간, 글꼴, 글자 크기, 색상 등 여러 가지 색상을 미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문서를 빠르게 편집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론은 이 정도로만 하고 실제 실습을 통해서 스타일을 한번 숙지해 봅시다. 벌써 3차시 실습입니다. 오늘은 스타일 연습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스타일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여백 혹은 간격, 장평, 자간 등의 골고루 내용을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스타일 연습하기를 실습하기 위해서는 실제 문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문장이 있는 내용부터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위에 있는 내용을 밑에 그대로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선생님은 타이핑이 끝났는데 혹시라도 학생 여러분 중에 타이핑이 안 끝났을 경우에 잠깐 멈추고 설명을 먼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데이터가 다 기록이 된 후에는 선생님이 한 개를 틀렸네요. 실제 이렇게 데이터를 다 기재한 후에 학생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이러한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는 범위에 먼저 블럭을 잡아주시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 스타일은 블럭의 형태를 잡지 않으면 전체 문서에 적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정해야 될 부분만 블럭 잡아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F6키 혹은 마우스 오른쪽에 스타일, 이거 둘 중에 한 개는 꼭 기억해 주셔서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스타일 화면이 뜰 경우에 저희가 여기에서는 실제 스타일을 추가할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 혹은 삭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삭제가 안 되는 이유가 바탕글은 가장 기초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밑에 내려보면 다 X자 스타일을 지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스타일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일 추가하기를 해서 스타일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의 이름은 IoT죠. 사물 인터넷을 영어로 하면 IoT라고 합니다. 인터랙티브 오브 띵스라 해서 실제 사물 인터넷을 IoT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문단 조건에서는 왼쪽 여백 10, 문단 아래 10의 여백을 둬야 된다. 그래서 문단 번호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고 왼쪽에 여백을 10을 주시고 아래에도 여백에 10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신 후 글자 모양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글꼴을 먼저 지정한 게 아니라 크기를 확인하시고 장편과 자간을 확인하신 후에 글꼴을 지정하시는 게 학생 여러분이 편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모든 거는 장편과 자간은 글꼴이 바뀐다고 해서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평은 97, 자간은 5, 그리고 기준 크기는 10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과 영문의 글꼴을 달리 설정해 볼 건데요. 실제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한글은 임의적으로 굴림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문은 궁서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설정을 누르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실제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물음표가 뜨는데 이거는 한글과 영어가 글꼴이 다르기 때문에 물음표라고 뜨시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틀린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스타일은 어떻게 푸나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어서 스타일을 풀 경우에는 여기 위에 IoT라고 써진 이 박스를 눌러서 바탕글로 누르시면 원래 여러분들이 처음에 쓰셨던 스타일로 돌아간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학생 여러분들, 오늘 실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기 위해서 잠깐 더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수업을 따라오고 계신지요? 아마 학생 여러분들은 잘 마무리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이해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업이 끝난 후 꼭 다시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어떤 기능에 대해 배웠죠? 예, 스타일 기능이었습니다. 스타일은 자주 사용하는 글자 모양이라든지 문단 번호 모양을 미리 정해놓아 빠른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고 한 내용 다들 잊진 않았죠? 다음 시간에는 표작성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표작성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많을 텐데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수업을 들으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실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듣고 실습을 따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